안녕하세요, 주덕입니다. FOMC랑 CPI 발표 이후에 목요일날 금요일 어떤 변화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남은 12월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거기에 힌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시간이 이제 12월 15일 목요일 오후 1시가 돼가는 시간인데 현재까지만 체크해 봤을 때도 이제 힌트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급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새롭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섹터 유지되는 테마도 있고 새롭게 나오는 테마도 있고요. 반면에 역시나 기다렸다는 듯이 FOMC 이후에 여전히 약세를 이어가거나 안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지수의 흐름도 특징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 봤을 때 코스피 지수도 봐야겠죠. 현재도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FOMC 결과 이후에 기다렸다는 듯이 외국인은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주 큰 폭의 하락까지는 아니지만 이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계속 2400선이죠. 2400선에서 올라가면 맞고 약간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자,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편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위에 저항대에 있는 이런 20일 이동평균선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따라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결국엔 이 저항대 맞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는 지수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주 큰 빅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지수의 방향성을 어디로 잡을지 그거를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락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고 이 지수의 흐름 자체도 저항대를 맞고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하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12월달 대단한 산타 랠리보다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개별주 종목에 좀 집중하는 시장을 우리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업종 지수만 봤을 때 이런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시총 상위주들이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개별 종목도 한번 보면은 삼성전자부터 한번 볼게요. 한 번, 두 번 터치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 시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요 20일 이동평균선을 맞고 좀 하락하는 모습 이것도 비슷하죠. 결국에는 요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계속 6만원에서 돌파하면 다시 빠지고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상승하기에는 에너지가 좀 많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FOMC 이후에 반도체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일단 첫 번째 특징적이긴 해요. 기존에 약했던 종목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더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계속 고점 낮춰주고 있는 거니까 여전히 추세가 지속 중이다. 신저가 이후에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신저가 부근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반대로 차트를 거꾸로 돌려보면은 신고가 이후에 빠르게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차익 실현을 매물을 소화하면서 횡보하고 있는 고가놀이 패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신저가 부근이니까 저가놀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어쨌든 저가에서 계속 매물 소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지금 차트의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가총액 반도체주도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횡보하고 있고 좋지 않은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도 과대 낙폭이니까 이제 좀 기술적 반등 좀 세게 나올만 한데 대장인 LG에너지솔루션은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더 만약에 하락이 나와준다면은 사실상 기술적 분석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만큼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이렇게 제대로 힘있게 붙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한 이유는 당분간은 2차전지 쪽에서도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생각하기 이르구나. 계속 2차전지 섹터도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12월달 정도까지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단기간으로 만약에 더 하락이 나와준다면은 과대 낙폭 정도 노리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전략만 유효할 것 같다라고 기존의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2차전지까지 쭉 봤고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다 안 좋죠. 그 이유는 역시 미국장에서도 테슬라는 계속 요즘 신저가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전기차가 경쟁 심화, 수요 둔화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2차전지랑 자동차 업종이 계속 부진을 나와주고 있고 경기 침체 때문에 반도체도 마찬가지. 지금 이렇게 빅 이벤트 이후에 새롭게 그러면 떠오르고 계속 강한 섹터가 뭐가 있느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드려야 12월 달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지 여기에 좀 중요하겠죠. 피해야 되는 거는 이런 거고 매매를 해도 되는 종목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거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만한 종목이 많이 없습니다. 그 관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바이오 제약은 계속 지속적으로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다. 그래도 이때는 거래대금이 많이 붙지 않았지만 사실상 좀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대금이 조금씩 바이오 제약 쪽으로 몰리고 있고 거의 관련해서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확산 등 그리고 또 시장이 불안불안하면은 또 만만하게 바이오 제약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놀고 있는 돈들이 이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섹터를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이오 제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최근에 이렇게 강했던 종목들도 있고, 특징적으로 본다면은 요즘 트렌드인데 바이오 제약이 만약에 강하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이오 제약 내에서도 순환매가 돕니다. 먼저 간 애들이 있고, 먼저 간 애들이 차익 실현 나오거나 지지부진할 때 오히려 안 간 애들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예로 들면은 이런 진원생명과학도 갑자기 이렇게 10% 넘게 급등이 나왔고, 일동제약도 마찬가지. 일동제약도 추가적으로 개별 이슈가 붙으면서 언제 하락했냐는 듯이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은 다시 눌림 이후에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차트의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섹터에서도 뭐 이런 소형주 중에서도 뭐 소마젠 같은 종목도 오랜만에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어제 강했던 바이오 제약도 있고, 오늘 강한 바이오 제약이 있고, 어제 강했던 바이오 제약 오늘 약간 조정 눌림을 주고 있고, 오늘 강한 애들은 그 다음날 또 눌림을 주겠죠. 내일 또 새롭게 들어오는 바이오 제약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이오 제약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 형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다 같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돌고 있으니까, 그러면 섹터가 어디에 속하느냐, 여전히 투자 심리가 12월달 충분히 매매도 되겠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다면은 충분히 내가 종목 선정할 때 그 구간에서 쉬어가는 눌림목 구간을 노리는 전략을 하더라도, 기왕이면은 투자 심리가 살아있는 이런 바이오 제약 섹터나 기타 컨텐츠나 아니면 새롭게 올라오는 원전주나 이런 거에서 최대한 집중을 한다면은 나머지 12월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바이오 제약 섹터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좀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거는 역시 최근에 가장 주도주의 역할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게 이제 웹툰 쪽 컨텐츠 쪽, 이쪽에 계속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그렇고 핑거스토리 상장 이후에 애니플러스, 하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림이나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차익 실현이 나와서 쭉 뭐 빠졌다고 해가지고 얘 이제 완전 끝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남은 12월 달에도 충분히 이쪽 내에서 순환매가 돌 수 있다. 웹툰 쪽이 강했으니까 또 쉬어가는 컨텐츠에서 한 번 더 순환매가 돌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이렇게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애들이 빠지더라도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웹툰이나 컨텐츠 쪽에서도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그쪽들 쭉 훑어보면서 매매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리스트도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하락하면은 괜찮을 수 있고, 꼭 웹툰이 아니더라도 이런 드라마 쪽, OTT 쪽도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같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차트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죠. 여기까지 하락이 나와준다고 해도 양호한 눌림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도 재차 바이오와 컨텐츠 다양하게 순환매 돌 때 한 번씩 수급이 들어올 만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JENN도 마찬가지 현재 많이 오른 상태인데 이런 지지라인 구간 한번 노려볼 만한 눌림목. 그래서 섹터로 봤을 때는 이렇게 컨텐츠 쪽까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의외로 조용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섹터가 있는데 그 종목은 5G입니다. 5G도 신고가가 거의 나왔어요. HFR 좀만 올라가면 신고가네요. 이 종목도 사실 제가 이제 카페 시황에서도 그렇고 주말 영상에서도 이제 5G 계속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간을 살짝 터치하고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재차 이런 저항대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줬다. 5G에 대한 이슈는 삼성전자가 5G 수주를 잘 하고 있는 이런 좀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면서 단기 모멘텀이 생긴 거죠. 그래서 HFR이나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서진 시스템도 이렇게 단기 저항대를 시원하게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줬다. 움직임은 테마성이 아니라 기관성으로 좀 더 느긋하게 움직이고 프로그램 매매나 약간 기관성 매매로 약간 좀 야금야금 들어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의 특징들은 좀 다른 점이 있다 정도는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테마성으로는 이런 기가레인 같은 종목들, 소형주 중에서는 5G에서 이런 종목들도 지금 현재 고가놀이에서 잘 버텨주고 있죠. 이렇게 쭉 차익 실현이 나오는 듯 했는데 다시 저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올려놓는 모습, 물량 소화하면서 기간 조정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은 또 끝까지 계속 추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G도 아직 추세가 살아있다. 하지만 종목은 많이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아있는 차트 중에서는 몇 안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 원전에서는 에너토크가 이렇게 강하게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빅 이벤트 이후에 또 강하게 올라온 섹터나 테마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 중에서 새롭게 강한 흐름이 나온 게 이제 원전이다. 이슈로는 이제 튀르키예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고, 오늘 가장 강하게 오른 거는 에너토크지만 사실 원전 테마라고 한다면은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그 종목들 쭉 보기에 앞서서 지금 사전에 미리 들어온 약간 매집의 가능성이 높은 수급이 들어왔다가 차익 실현 이후에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충분히 조정 이후 다시 재차 상승, 전형적으로 매집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패턴들, N자형 상승을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오늘도 크게 윗꼬리 없이 잘 마무리를 한다면은 충분히 수급의
연속성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 있다. 근데 오늘 에너토크만 강해서 별로 원전주 약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요즘 트렌드가 어떻죠? 바이오도 처음에 강한 놈만 강하다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하루 이틀 뒤라도 뒤늦게 못 갔던 종목들이나 순환매가 돌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로 원전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에너토크만 오늘 강하게 올라왔지만 그 전에 그래도 좋은 흐름이 나왔었던 이런 G2파워 같은 종목도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도 이렇게 21선 밑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살살살 횡보하다가 다시 21선 위로 살짝 올려놓는 모습, 마치 힘을 조금씩 매물을 소화하면서 힘을 좀 모으고 있는 듯한 그런 패턴이 나와주고 있죠. 한신기계나 일진파워 이런 종목도 다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 이쪽에서도 순환매가 충분히 돌 수 있는 거죠. 보성파워텍 등등 원전하면은 쭉 나오니까 이런 종목들도 지금 약하니까 이런 그냥 안 봐야지가 아니라 꺼진부터 다시 보는 느낌으로 한 번씩 갑자기 반짝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12월달 내가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에 대해 약간 좀 많이 시장에 좀 힌트를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죠. 전기차, 2차전지, 반도체는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카카오 그룹이 좀 차익 실현이 나왔어요. FOMC 이후에 금리 상한이 좀 올라갈 거다. 좀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약한 게 이런 또 인터넷주들도 약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서 역시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같은 종목은 다시 좀 크게 하락을 하고 있다. 남은 기간은 강했던 테마나 강했던 섹터에서 종목 위주 잘 종략을 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중요한 픽 이벤트 이후에 시장의 변화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보는 시장의 뷰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